온타리오주 토론토와 필, 놀스베이 페리 사운드 지역은 스테이 앳 홈 제한령이 연장됩니다. 6지역은 레드존으로 영업활동이 재개되면서 이번에도 스틸스를 두고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온주정부는 토론토와 필 지역 보건당국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3월 8일까지 외출 제한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무더기로 나오고 한 명이 숨진 놀스베이 페리 사운드 지역도 연장됩니다. 온주정부는 그동안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월요일 0시 1분을 기해 레드존이 적용되는 6지역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임의용실 등 소매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고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야외 25명, 실내 5명이 모일 수 있으며 종교 모임과 결혼식은 실내 수용 인원의 30% 선에서 허용됩니다. 온주정부는 대규모 백신 접종이 이뤄질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침과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주에서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까지 온주의 1일 신규 환자는 1,150명이 늘고 47명이 사망했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376명, 필 지역 264명, 6지역 108명입니다. 온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395건인데 현재 수백여 건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전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을 경고했습니다. 각 주가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사람들이 개인 방역을 무시하면 올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여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영국발 660여 건, 남아공발 39건, 브라질발 1건이 확인됐는데 5개 주에서는 이미 지역사회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에 더해 백신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며 지금 이대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나마 영국발 변이는 백신으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남아공 변이는 백신 효과가 낮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백신도 듣지 않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어 확진자 감소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가 방역 고삐를 조이고 개인들은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야만 3차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기존 백신 접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그동안 지연됐던 백신 접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와 다음 주 화이자 백신 40만 회분 이상씩이 공급되고 모더나도 다음 주 16만 8천 회분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까지 전국에서 138만여 명이 1차분 백신을 맞았고 37만 3,209명이 2차례 접종을 마쳤습니다. 연방정부가 긴급회생을 위한 정부 지원금 CRB를 1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10월부터 신청한 사람은 다음 달이면 26주가 지나 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확산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3차 재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CRB와 돌봄 혜택을 12주 더 늘려 최장 38주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RB와 돌봄 혜택 지원금은 일주일에 $500입니다. CRB는 기구족이나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이고 자녀나 가족,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은 돌봄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급병가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렸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자가 격리된 경우 의사 진단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회사나 각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역시 일주일에 $500가 제공됩니다. 오는 9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한 긴급회생 프로그램은 연방국세청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EI 고용보험을 24주 더 늘려 최장 50주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캐나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앞서 근로자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코로나가 장기화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밴쿠버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종 혐오 범죄가 전년 대비 97% 늘었는데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 혐오 범죄는 무려 717%나 급증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폭행 등 혐오 범죄가 전년 12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급증한 겁니다. 3건 중 1건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입니다. 이에 비시주 정부가 인종차별 방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법안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아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인종 혐오 범죄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캐나다 전국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인을 기다리던 젊은 한인 남성이 곰 퇴치용 스프레이 공격을 받는가 하면 40대 한국인 남성은 괴한에게 흉기로 피습당했고 한식당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젊은 여성은 얼굴을 가격당했고 고령의 노인은 편의점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기도 했습니다. 혐오 범죄 가해자들은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성희롱이나 절도 행각을 벌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발생한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600여 건에 달했는데 이 중 26%인 124건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벌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6지역 보건당국은 고 열차 이용 승객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이용 시간을 공개하고 해당 열차를 이용한 승객에게 검사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9일과 12이틀간 아침 7시 33분 러더포드역에서 탑승해 8시 유니온역에서 하차했고 오후 5시 5분 유니온에서 탑승해 5시 40분 러더포드역에서 내렸으며 11일 증상이 나타나 검사했습니다. 당국은 이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하루 2차례 열차 소독 작업을 진행했지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인 만큼 해당 열차를 이용한 승객들은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트로링스에 따르면 당시 출근 시간에 150여 명, 퇴근 열차엔 1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스탠리 파크에서 코요테가 조깅하던 시민을 또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조깅객과 사이클리스트 15명이 코요테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국은 코요테가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해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스탠리 파크에선 조깅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제인 수요일 저녁 7시쯤 라이온스 게이트 브릿지 동쪽 방파제를 달리다 종아리를 물린 커크 씨는 뒤쪽에서 코요테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며 쫓으려 했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요테에게 물린 15명 중 12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람을 공격하는 코요테도 한 마리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아파트에서 발생한 14세 소녀 총기 사건과 관련해 10대 소년이 기소됐습니다. 불법 총기 소지와 금지된 탄약 소지, 총기 발사와 상해, 가중폭행 등 여러 개의 총기 관련 혐의로 17세 소년을 기소한 토론토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로와 사건 당일 밤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소년은 응급수술을 받고 깨어나기는 했으나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격 당시 피해 소녀의 부친은 아파트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티시 콜ум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서 6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로우 메일랜드와 북부 지역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BC주에선 어제 일일 신규 환자가 61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고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신규 확진자 증가의 주 요인인 사적 모임을 강력히 규제하는 가운데 지난 주말 이를 어기고 파티를 연 UBC 대학생들이 경찰에 적발돼 주최자와 참석자에게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9일에서 14일 사이 덤맨 스트리트 1210번지에는 훅시 바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돼 당국이 방문객들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살필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에도 어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에서 다시 400명대로 증가했고 7명이 추가 사망해 총 사망자 수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2명에게 1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멕시코에서 퀘벡주 몬트리올 공항으로 입국하던 2명이 검역 과정에서 가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건강 상태를 허위로 진술해 한 명에게 10,000달러를 또 다른 한 명에게 7,000달러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달 8일엔 온타리오주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가짜 음성 확인서로 입국하려던 스트래포드 출신의 29세 남성이 적발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월요일부터 캐나다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정부 지정 호텔에 격리해야 하며 경비 2,000여 달러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